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을 타놓고 조용히 앉아서 저의 연애 사연을 되짚어보고 있는 남성 청취자입니다. 저와 여친은 만난 지 2년 정도 되었고, 제가 정식 직장을 구하기 전에 잠깐 알바로 일하던 야식 배달 가게의 사장입니다. 여친은 지금도 여전히 야식 가게를 열심히 꾸려가고 있고, 저는 정식 직장에 입사해서 다니고 있지요. 여친은 고교를 졸업하면서부터 일을 시작해서 20대 후반인 지금은 제법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놀고 싶기도 할 텐데 꼭 참고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이제는 주위 언니 고모 이모들이 장사한다 하면 투자도 해주면서 돈을 더 불리고 있지요. 여친이 돈에 그렇게 극성인 데에는 그녀가 고3이던 가을의 가정이 돈 때문에 풍비박산이 나고 부모가 이혼한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합니다. 엄마가 사채 빚을 잘못 쓰고 갚지 못한 바람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결국은 모든 것을 잃은 채 거리로 나앉게 되었고, 가족들이 친척집에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되었을 때 저의 여친은 학교를 마치면 곧장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다고 합니다. 쉬는 날 없이 오후 5시부터 밤 12시까지 일을 하고 받은 돈 중에 약간을 털어서 얹혀 살고 있던 이모 집에 식비로 보태고 나머지는 자신과 동생의 용돈과 책값으로 쓰면서 열심히 살아갔던 것이지요. 더구나 속이 깊었던 제 여친은 이모 집에서 오래 머물지 않기 위해 방구할 돈을 모으려고 일요일에는 도시락 포장 알바를 추가로 했고, 동생도 언니를 본받아서 같이 일했다 합니다. 그렇게 번 돈을 몇 달 모아서 졸업 무렵이 되자 방 보증금과 6개월 정도 버틸 수 있을 정도의 월세가 모아졌고, 동생과 함께 이모네 집을 나와서 방을 얻어서 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가정의 경제적 몰락으로 부모님은 각자 어딘가로 사라져서 연락이 끊겼지만 여친은 슬퍼할 겨를도 힘들어할 겨를도 없었기에 그저 묵묵히 인내하며 현실을 이겨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기술도 지식도 없는 갓 20살의 고졸 여자가 세상에서 비집고 들어가서 할 만한 일은 그다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젊음과 건강 하나만으로도 감사히 생각하고 급하게 구한 식당 서빙 일을 열심히 하면서 앞으로의 미래를 하나씩 개척해 나갈 의지를 가졌다고 합니다. 벌어서 먹고 살기도 바쁜데 돈을 모아서 종자돈까지 마련한다는 것은 너무 힘이 들었지만 그녀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나마 그녀의 성실함을 유심히 본 가게 업주가 그녀에게 가게 운영권을 줄 테니 맡아서 해보겠냐고 해서 조그만 국밥집 매니저가 되어 가게를 총괄 관리하며 증가된 수익의 일정 부분을 덤으로 받는 식으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몸이 아프고 괴로워도 그녀는 쉬지 않았고 20대 중반이 되었을 때는 자그마하게 자신의 식당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때 어떤 남자와 미래를 약속한 사이였으며 그에게 철저히 의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생이 아직 대학을 다니고 있었기에 끝까지 뒷바라지 해주는 것이 우선이란 생각이 들었고, 동생 역시도 언니의 그런 뜻을 알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녀는 사귀던 남자가 사업을 하고 싶다는 말에 처음에는 망설였으나 그가 자신의 곁을 떠나 갈까봐 두려워서 결국 가진 돈을 전부 내주었고, 남자는 곧 갚겠다는 말을 하고는 이리저리 일을 벌이러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모든 것이 조용히 열심히 노력한 대로 흘러가겠지 하면서 혼자 남아서 자신의 식당에서 몸이 부서져라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들고 간 남자는 이후로 돌아오지를 않았지요. 몇 달째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이 다시 떠밀려서 원점으로 가고 있다는 두려움이 들었다고 합니다. 고교 시절에 부모가 돈 때문에 두 딸을 팽개치고 자신들 갈 길을 가버린 것을 알았을 때의 허망함과 배신감이 그대로 다시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어떻게 살아갈 건가 하는 생각에 앞이 막막해서 한동안은 모든 의욕을 잃은 채 가게 문을 닫고
몸서리치며 울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의 시간이 흐른 후 그녀는 모든 것을 접고 가게를 처분하고 겨우 주방기구만 놓인 낡은 가게 터를 얻어서 야식 배달 전문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가 주방 알바로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이었지요. 그녀와 저는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12시간을 함께 일했습니다. 주변에 늦게까지 불을 밝힌 원룸가와 야근하는 사무실이 많다 보니 벌이는 나름으로 괜찮았습니다. 그녀는 몸이 아파서 자주 힘들어했고 그런 그녀가 안타까워서 저는 혼자서 일을 처리하겠으니 구석에 놓인 그녀의 방이면서 휴식처인 매트리스에서 쉬라며 달래곤 했습니다. 영업을 마치고 가게 안에서 술이 몇 잔 들어간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이 살아온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조금 울었습니다. 저 역시도 정식 직장을 구하지 못한 채 언제까지 알바로 연명할 것인가 하는 생각에 너무 마음이 답답하던 중이라서 그녀의 눈물이 남의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나이가 서너 살 더 많았기에 그녀에게 최대한 다독이는 말을 많이 해주었고 어쩌면 그녀가 사회생활에서는 저보다 훨씬 선배일지 모르지만 나이란 것이 그저 먹기만 하는 게 아니란 듯이 그녀는 제게 의지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정식으로 사귀기 시작했고 고된 야간 일을 마친 아침에는 가게 문을 닫아 걸고 그대로 그녀의 구석 매트리스에 둘이 바짝 붙어서 꿈나라로 직행하기도 했습니다. 뒤늦게 그녀의 전 남친이 어찌어찌해서 가게를 알아내서 찾아온 적이 있었지만 그녀는 냉담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민 약간의 돈을 아주 매몰차게 휘어잡은 그녀는 남은 금액은 매달 얼마씩 언제까지 다 상환하라며 각서까지도 받아냈습니다. 그녀를 떠나서 많은 일을 겪었던 것인지 남자의 눈에서는 약간의 흔들림이 있었고 한편으로는 미안한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물론 지금은 꼬박꼬박 그 돈이 통장에 입금돼 들어오고 있다고 그녀는 말했고 저는 한편으로는 그날 제가 그 자리에 없었더라면 그 남자가 그녀와 다시 시작하자는 말을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젊어서 아직 서툴 시기에는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다 될 것 같은 착각에 휩싸이기도 하지만 결국 현실을 깨닫고 보면 그게 전부가 아니란 것, 저는 그것을 그 남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간 자신이 누리던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이 얼마나 가치 있었던가를 그도 그제야 깨달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녀와 함께한 지난 2년간의 시간들이 화려한 것도 크게 신나고 요란한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로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고 일으켜준 것만으로도 우리는 아주 서로에게 잘해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그녀의 전 남친은 이제야 그 가치를 깨달은 것 같은데 이미 그녀가 마음이 돌아선 상황이니 앞으로 그의 삶은 스스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와 최대한 마음을 맞추고 우리의 지금 만남이 후일에 혹여나 실망으로 남지 않도록 지금에 충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